안녕하세요. 현역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일자허리, 아시죠? 이게 허리가 원래 굴곡이 있는데 일자허리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랑 협착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와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 일자허리, 그러니까 막 엑스레이 같은 거 어디 가가지고 찍어보잖아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경형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허리가 원래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살짝 굴곡이 이렇게 좀 있어요. 뭐좀 과하게 지금 만든 건데 굴곡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굴곡이 없어가지고 충격 흡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해주는 굴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굴곡은 몸에 총 3개가 있죠. 목에서 나는 목 굴곡, 그리고 등 살짝 굽어가지고 이제 등 굴곡, 그리고 다시 밑에서의 허리 굴곡. 얘네들이 충격, 그러니까 체중을 지지해주면서 스프링 역할처럼 완충작용, 체중을 분산해주고 체중을 완화시키게 체중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들이 사라져가지고 일자허리가 되는, 그래가지고 일자허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자허리 되면서 밑에서 충격을 계속 흡수를 못하니까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그런 척추 질환이 생기는 거에 대한 원인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좀 배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자허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은 우선 이제 허리 굴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허리 굴곡은 이제 저희가 척추 굴곡의 일부분인데 척추에 이제 3개의 굴곡 중에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생기는 등 굴곡,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생기는 목 굴곡, 그리고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허리 굴곡. 그래서 허리 굴곡은 이제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한테 있는 이제 허리 굴곡인데 그 허리 굴곡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요즘에 일자목, 일자허리 이게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자허리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자허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문제는 상복근의 단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크게 2가지로 보는데 이제 보통 햄스트링의 단축, 그리고 상복근의 단축, 근육의 약함과 단축에 대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그 굴곡의 부재예요. 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햄스트링의 단축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뒷다리가 짧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서 있을 때 얘가 햄스트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햄스트링 있죠? 이쪽 부분 여기가 짧아지면서 얘가 밑으로 당겨요. 골반을 요렇게, 얘를 요렇게, 보이나요? 이쪽에 엉덩이가 점점 내려가면서 굴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굴곡이 많이 사라지는 거, 이게 햄스트링의 단축 때문에 오는 일자허리예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상복근, 위에 복근에서의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햄스트링 계속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햄스트링 단축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래에는 몸에 숙이고 있는 게 더 많이 생겼어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들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예전에 그래도 컴퓨터 작업할 때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컴퓨터 많이 했을 때는. 요즘에는 스마트폰 있으니까 다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다 수그리고 있으면 봐봐요. 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수그리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복근들이 약해지면서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복근들이 짧아지니까 보세요. 복근이 짧아지면은 이렇게 돼요.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복근이 짧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안 좋은 게 복근이 짧아지니까 위쪽에서의 흉추랑 요추, 그러니까 허리 뼈와 등뼈가 쫙 펴져요. 굴곡이 있던 게 쫙 펴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허리 굴곡을 억지로 좀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아래쪽 허리만 이렇게 살짝 제껴지는 거예요. 위에 굴곡은 숙여져서 사라지고 아래쪽만 이렇게 빠지고. 왜? 아랫배가 약해서. 복근이 위에 복근과 아래 복근이 둘 다 약해져요. 둘 다 약해지는데 위에 복근이 약해지면서 짧아지고 아래 복근이 약해지면서 늘어나요. 그래서 아랫배가 요렇게, 배가 좀 배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요. 여기는 짧아지고 아랫배는 볼록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랫배만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이제 제왕절개 하신 여성분들,
아니면은 자궁 적출하시거나 이제 자궁에 문제 있어가지고 자궁을 드러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허리 통증이 많이 아프고 하복근이 나오고 윗복근 짧아지면서 일자허리가 정말 쉽게 돼요. 저희는 좀 출산할 때 제왕절개보다는 이제 자연분만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왕절개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 원인은 같은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일 다 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도 앉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몸들이 근육이 점점 약해져요. 근육을 약해진,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근육이냐면 자세 유지근이라는 항중력근, 항중력근이라 해서 중력으로부터 나를 이길 수 있는 근육들, 그런 자세 근육이라 그러거든요, 걔네들을. 그런 자세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이제 저희가 몸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점점점 쭈그러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엉덩이 근육 같은 거 약해졌을 때, 엉덩이 근육이랑 등 근육이 약해졌을 때, 등은 펴줘서 목을 유지시켜 줘야 돼요. 저희가 등이 구부정해져 있으면 목이 앞으로 가니까 이게 앞으로 쭉쭉 가면 갈수록 뒤에서 얘네들도 같이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을 펴주면서 중력을 이기고, 엉덩이가 밑에서 저희 의자 같은 거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의자 앉아 있을 때 허리로 이렇게 허리 피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딱 바짝 힘을 들어가야지 허리가 편하게 써져요. 예,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너무 약해져요.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점압이라 해가지고 뒤에서는 2점, 어깨랑 엉덩이, 그리고 앞에서는 배. 얘가 3점암의 원리를 해가지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딱 단단하게 잡아주는 건데, 이게 약해지면 굉장히 우리 자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허리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해결 방안을 알아봐야겠죠?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 방안은 굉장히 쉬운데, 해결 방안 중에 순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전에 만들었던 동영상, 이제 내 몸 사용법이라는 동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치료하거나 운동, 자기 몸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간략히 소개했던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강화, 스트렝스닝 강화시키고 다시 스트레칭하고 이완시키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완을 먼저 시킬 건데, 어디를 이완시키냐? 이완시키는 부분은 근육이 경직된 데를 이완시키겠죠. 근육이 늘어나 있는데 이완시키는 게 아니겠죠. 근육 경직은 어디서 많이 오냐면은 이제 상복근과 함께 엉덩이 고관절 쪽, 그리고 이제 등 어깨 쪽 근육이긴 한데, 뭐 여기는 좀 제외하고 오늘 고관절에 대한 이완을 먼저 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이완시킬 때는 본인이 이렇게 막 마사지 손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쉬운 거 먼저 하나 알려줄게요. 엉덩이 근육들이 사람들이 많이 굳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엉덩이를 툭툭툭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볼게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처음에 죄송해요. 하늘 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를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 있죠? 예, 다리를 고정하고 이 엉덩이 부분을 톡톡톡 주먹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주먹으로 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엉덩이 옆에 부분, 뭐 중둔근이랑 이쪽 살짝 대각선 앞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뒤쪽 근육까지, 이쪽에 전체적인 근육들을 위에서부터 뒤로, 밑으로 다 주먹으로 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치다 보면은 팔이,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특히 어르신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치다 보면은 어깨 아파서 많이 못 치거든요. 젊은 남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다른 여자분들한테는 폼롤러, 여기 또 있네요. 네, 폼롤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볼게요. 네, 저희 집은 항상 폼롤러랑 매트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저랑 와이프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폼롤러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폼롤러 그 세트로 해서 마사지법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여기만 간단히 볼게요. 이 엉덩이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엉덩이의 뒤쪽 근육. 폼롤러를 할 때 마사지 하는 부분은 이완시키고 힘을 빼고, 반대쪽에 체중 지지해주는 쪽에만 힘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의 엉덩이, 그리고 옆쪽의 엉덩이. 그래서 보통 폼롤러 하면은 사용법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엉덩이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엉덩이는 근육들이 많이 있죠. 뒤쪽에, 옆쪽에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근육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걔네들을 골반 주위에 있는 것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풀어줄 것 중에 하나가
대퇴근막장근이라 해서 다리의 옆쪽에 있는 근육까지 이거 이렇게 풀면은 좀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리 쪽 앞쪽까지 해서 골반이랑 고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 얘네들을 풀어서 골반이랑 고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줘야지 나중에 굴곡 만들 때, 허리 굴곡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관절이 부드러워야지 허리가 일을 안 해요. 허리는 원래 일을 하는 부위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일을 하는 부위가 아니라 체중을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관절인데, 엉덩이 근육이 다들 요즘에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굳어지고 약해지고 하면서 허리 근육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숙였다가 올라오거나 걷거나 할 때 원래 허리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을 쓰는 건데, 저희가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많이 오고, 겉에 있는 허리 척추에서의 속근육들이 약해지면서 겉에 근육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겉에 근육들은 뼈랑 뼈 여러 개 있는 뼈들을 얘를 통째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찌부되면서 협착이라든지 디스크 질환들이 많이 와요. 원래는 뼈 하나하나 잡아주는, 척추뼈 이렇게 뭐 5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하나하나 잘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속근육들이 약해지면서 겉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압력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에서 간격을 맞추면서 힘을 주는 게,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통째로 딱 힘이 들어가요. 그거는 그냥 찌부대듯이 그렇게 생겨요. 그러는 그 사이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관절들은 압박을 심하게 받으면서 변형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디스크 테이라든지 그런 게 척추 질환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을 먼저 풀고, 네, 푸는 데는 얘가 가장 먼저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할 게 고관절 스트레칭. 예. 고관절 스트레칭 중에 아까 전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동영상이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예, 제가 예전 동영상 안 끄고 했더니 핸드폰 용량 때문에 꺼졌네요. 아무튼 이야기 연속으로 해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가장 편한 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에요. 처음에 얘기할 때 예전에 중점적으로 왔던 일자허리의 원인이 햄스트링 단축이었어요. 그럼 햄스트링부터 늘리는데, 저희가 햄스트링 늘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두 다리 펴고 앞으로 쭉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프기도 하고, 아픈 거는 뭐 스트레칭 할 때 다 아플 수 있는데, 위에서 상체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가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스트링 두 조인트 머슬이에요. 그러니까 투 조인트 머슬인데, 무릎 관절과 엉덩 관절을 같이 해주는데, 무릎 관절을 다 핀 상태에서 엉덩 관절 쪽 부위의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거는 솔직히 늘어나는데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의자 같은 데라든지 그럴 때 이거를 몸을 다 숙인 상태로 기대요. 이렇게 의자에다 놓고 하면 조금 더 쉬워요. 바닥에서도 할 수 있고, 바닥은 매트 있어야 하니까 의자에서 보통 하세요. 의자에 다리 올려놓고 몸을 이렇게 숙여요. 딱 기대요. 몸 딱 체중을 기댄 다음에 손을 짚고, 그 다음에 여기서 쫙 펴주는 거예요. 어우, 엄청 당겨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몸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다리만 그냥 슬쩍 펴고 체중으로 눌러버리면 돼요. 그 햄스트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쪽이 먼저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무릎 가까이 있는 이쪽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늘렸기 때문에 이쪽이 자극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햄스트링을 우선적으로 늘려줘요. 그리고 나서 고관절 주위에 있는 스트레칭, 특히 매치 근육, 고관절에서 안쪽에서 잡을 수 있는 근육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주로 이제 다리 옆쪽으로 이렇게 풀려고 옆으로 쫙 차서 세워서 안쪽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예, 고관절 이제 고관절 내전근들 할 때 주의할 건, 이쪽 다리가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바깥쪽으로 최대한 늘려놓고 이 손을 쭉 잡아가지고 고관절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 이때 무릎 주위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여기만 근육이라는 게 다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데가 우선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마사지를 좀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 낮에 이걸 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덥네요. 에어컨 좀 잠깐 킬게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고관절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칭 해야 되는 게 다리 앞쪽의 근육도 스트레칭 해줘야죠. 다리 앞쪽에 있는 저희 이쪽에 대퇴 사두근들, 얘네들 중에 앞에 있는 대퇴식근을 스트레칭 할 때는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벽 같은 게 있으면 벽을 이렇게 짚어주는 게 좋고, 저는 벽이 지금 좀 멀리 있으니까 무릎을 짚고 할게요. 그리고 발목을 잡고 여기에 있는 대퇴사두근, 앞쪽에 있는 대퇴직근, 얘네들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아까 햄스트링은 다리 뒤쪽에서 있었고요, 대퇴직근은 다리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앞뒤를 다 쭉 늘릴 수 있게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기대고 편하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짚고 잡고 쭉 편하게 해서 대퇴직근, 대퇴부 앞면을 스트레칭 했어요. 그러고는 뒷면 했고요, 안쪽 했고, 앞에 했고, 바깥쪽 해볼까요? 바깥쪽은 이쪽에 있는 대퇴직근, 대퇴 장근, 장경인대랑 이쪽에 있는 이름 TFL, 대퇴근막 장근, 대퇴근막 장근은 스트레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폼롤러를 했던 거 스트레칭, 폼롤러를 했던 마사지 위주로 하시고, 스트레칭은 엉덩이 스트레칭 위주로 좀 같이 할 거예요. 엉덩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저희 의자에서 할 수 있었던 거, 전에 이제 뭐 내 몸 사용법, 거기에 있는 거, 의자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서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앞에 90도 하고 뒷발 쭉 차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앞으로, 반대쪽에서 보면은 무릎을 90도 하시고 다리를 뒤로 쭉 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근육을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이랑 앞쪽에 있는 서해부 앞쪽에 있는 근육이 같이 스트레칭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고관절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운동이 어떤 거냐면은 상복근 스트레칭이에요. 아까 주 원인이 두 개라 했죠. 예전에는 햄스트링, 최근에는 상복근의 단축. 상복근의 단축은 요가에서 많이 했던 동작이에요. 코브라 다시 같은 거. 엎드려서 여기를 쭉 펴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쭉, 초점을 잘 못 잡네. 잠시만요. 잡았다. 얘가 상복근이 늘어나려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막 과도하게 제끼면은 하복근이 오히려 늘어나요. 그래서 손을 충분히 앞으로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보면서, 저거 엄청 당기는데, 그래서 점점점 가면서 상복근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쪽, 앞쪽에, 위쪽에. 처음에는 뭐 어디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여기 점점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자극이 잘 안 와요. 왜냐면은 너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데, 이게 너무 이완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쭉쭉 늘어나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점점 단축이 오면서 긴장되면은 그러면서 늘려가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코브라 자세, 엎드려서 이렇게 팔 앞으로 하고 위로 쭉 올라가는 자세. 그래가지고 이쪽에 복근들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완시키고 스트레칭 했죠. 이제 강화 운동 해야 될 건데, 어떤 걸 강화 운동 하느냐. 강화 운동 하는 거는 얘네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같이 강화해줄 수 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복근이에요. 아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하복근이 약해지고 상복근도 약해지면서 짧아진 건데, 상복근은 짧아지고 하복근은 늘어난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자 허리는 다 통짜가 일자인 경우이지만, 그 마지막에 허리, 저희 요추 밑에 있는 천추, 엉치뼈라고 하는 이게 삼각형 있죠. 거기서 찝혀요. 개만 굴곡이 생겨요.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이제 밑에도 다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일자가 되고 이렇게 꺾여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굴곡이 생기죠. 여기가 저희가 이제 보통 디스크 4번, 5번 터진다는 그곳, 거기가 가장 아래쪽, 거기만 움직여요. 그래서 굴곡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밑에 있는 굴곡은 오히려 없애줘요. 아래쪽에 있는 4번, 5번의 굴곡은 없애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위에 굴곡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게. 그래서 위에 굴곡 만들 수 있게 스트레칭 해주고 아래 굴곡 좀 없애줘야 돼요. 그게 하복근 운동이에요. 요즘에, 옛날에는 하복근 운동한다고 이제 누워가지고 다리 드는 레그 레스트, 그러니까 레그 라이징, 다리 드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막 잇몸이 기억했다가 디스크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쪽에 있는 뭐 장요근들 많이 써가지고 허리가 더 아파지기도 하니까 오히려 서서 많이 합니다. 볼게요. 보면은 서서 다리를 슬슬 들어요. 근데 팔에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안쪽으로 하나, 둘, 옆으로도 해요. 하나, 둘. 좀 자세가 웃기죠? 헬스장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다시 안쪽 해가지고 다리를 들므로써 하복근에 자극을 주는 건데, 처음에는 하복근에 자극이 많이 안 오고 다리 드는, 오히려 다리 이제 뭐 여러 뭐 대퇴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복근이 강화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 다른 거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저희 하복근을 쓸 수 있게 엉덩이 들기, 브리징 엑서사이즈. 예, 이거를 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순서가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 같이 얘기해요. 누워가지고 허리를 누르고 이렇게 바닥을 좀 더 숙여서 볼게요. 안 숙여지네? 네, 제가 좀 더 뒤로 갈게요. 보면은 허리가, 보통 사람들이 브릿지 엑서사이즈 하면은 허리가 같이 들려요. 허리가 같이 들리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엉덩이만 살짝 이렇게, 하복근은 배를 집어넣으면서 허리가 바닥에 딱 손 놓고 해도 괜찮아요. 허리를 누르면서 엉덩이만 살짝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복근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복근이랑 엉덩이에 자극을 줄 수 있게 허리를 누르면서, 허리가 먼저 뜨거나 하지 않게 허리를 누르면서 엉덩이 들어주는 거, 요렇게 하면서 하복근을 강화시켜요. 서가지고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복근 강화시키는 거, 누워서 브릿지 엑서사이즈 하면서 하복근 강화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엉덩이 강화 운동들. 저희가 스쿼트 같은 것도 좋은데, 스쿼트 하기 전에 저희가 엉덩이를 옆으로 벌리는 것들, 브릿지 엑서사이즈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리 옆으로 할 수 있는 엉덩이들, 누워서 이렇게 벌리는 거, 이거 하면은 뭐 나중에 엉덩이가 강해져서 무릎에도 좋고요. 몸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이거 생각보다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리가 90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깔짝깔짝 올라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쭉쭉 올려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횟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능력껏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2,000개씩 하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2,000개 못 하거든요. 저도 좀 힘들고. 2,000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쉬었다가 다른 운동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 했고, 스트레칭 했고, 근력 운동 지금 하복근 했고, 엉덩이 강화했어요. 그 다음에 뭐 스쿼트 같은 것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들 쭉쭉. 이때는 허리를 굴곡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없애요. 하복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허리를 제끼나 코브라 운동, 그 코브라 스트레칭 있죠. 걔네를 반복하면은 생각보다 굴곡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일자 허리의 가장 큰 문제는 허리가 휘어 있는 게 사라지면서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추와 천추 사이에 있는 엉치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4번, 5번이 주로 터지거나 또는 협차에 있거나, 그러니까 디스크가 좀 많이 있어서 눌려가지고 뒤로 튀어나오면 디스크 질환이 되는 거고, 디스크 자체가 원래 퇴행돼가지고 말라져 있는 사람한테는 협착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둘이 원인이 고만고만해요. 증상은 다른데, 증상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원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자허리를 해결함으로써 디스크랑 협착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오늘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뭐 도움이 되셨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 본인들이 순서적으로 막 처음부터 운동하고 강화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완 시켜놓고 스트레칭하고 강화 운동해서 모두들 일자허리들을 굴곡을 좀 차근차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허리만 단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론적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야 돼요. 굴곡이 저희가 태생적으로 애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등 굴곡을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고개를 들면서 목 굴곡이 생기고, 마지막에 걸어 다니면서 허리 굴곡이 생겨요. 근데 목 굴곡이랑 등 굴곡이 없는 상태에서 허리 굴곡이 혼자 생긴다?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등 굴곡도 있어야 되고 목 굴곡도 있어야지 허리 굴곡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 굴곡을 제가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동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등 굴곡도 같이 하고, 특히 이제 허리 굴곡 할 때는 허리를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데, 목 굴곡 할 때는 무조건 등 굴곡을 먼저 하고 목 굴곡을 만들어요. 그게 그냥 순서예요. 저희가 1도 덧셈 뺄셈 배운 다음에 곡셈 배우는 것처럼 등 굴곡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들 이렇게 등 자기는 많이 이렇게 굽었다 얘기하시는데, 등이 굽은 게 아니라 등 허리 쪽이, 이 밑에 쪽 허리 쪽이랑 등 허리 쪽이 굽고, 등은 오히려 일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굴곡이 전체적으로 다 사라지거나 아예 다 일자거나 아니면은 등허리 쪽에서만 굴곡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이 점점 기울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굴곡들이 많이 사라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뭐 이렇게 계속 일을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굴곡을 만들 수 있게 본인들이 노력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달아주시고, 운동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이게 굴곡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은 기간이 생겨요. 아,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잘 때 허리에 수건 같은 거 깔아서 말아주고 자는 거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알고 어떤 분들은 몰라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전 동영상 있죠? 내 몸 사용법,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그 수건 같은 거 좀 살짝 두꺼운 거 있죠? 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배꼽보다 살짝 더 위에다가 껴놓고 자면은 허리 굴곡으로 좀 만들 수 있어요. 그 도움이 됩니다. 대신 허리 굴곡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러면은 한 5분에서 10분 하다가 빼놓고 자요. 몇 번 며칠 반복하다 보면 편해지거든요. 허리 굴곡이 오히려 심하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굴곡이 심하다기보다는 허리 굴곡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건데, 허리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허리에 수건 딱 깔아놓고 자면은 정말 딱 목에 베개 받치듯이 정말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은 이만하고, 또 원하시는 동영상들 뭐 댓글 얘기하시면은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아마 목 굴곡이랑 등 굴곡을 같이 만들어서 척추의 굴곡 만들기를 좀 완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